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코인이슈님, 중국의 부동산이 이제 핵폭탄으로 이제 스탠바이가 딱 됐는데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언제 터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죠. 그러면 자,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예정대로 15일 열릴 듯. 자, 새벽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중국에서 15일날 12월 15일날 이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이제 연례 행사입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중국이 내년에 경제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겠냐.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뭐예요?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 요게 이제 15일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속보가 나오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요게 연기가 된다. 왜?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요게. 근데 베이징에서 코로나 환자가 너무나 많이 나왔어. 급증을 했어. 감염자가. 그래서 이거 연기하기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들이 보도가 계속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투자 시장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요거를. 야,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 중요한 경제 회의도 연기할 정도로 심각하구나. 내년도 진짜 힘들겠다. 경기 침체 들어가겠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다시 기사가 이제 보도가 번복이 되면서 예정대로 15일날 열겠다. 아마 심각한 건 심각한 건데 요거 미루면은 더 심각해진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핑 형님도. 그래서 15일날 예정대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참 힘들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예전에 우리 코인이슈 방송에서 중국 정부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어떻게 돼야 끝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중국에 있는 부동산 기업들,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돼야 끝난다. 리나님, 국가 인수 비슷했죠. 국영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상강그룹, 뭐 헝다그룹 이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국유화, 국영화돼야 끝난다. 그 말은 뭐예요? 전부 다 주저앉아야 끝난다. 자, 지금 중국 정부 얼마나 심각한지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부동산 업계에 돈줄 추가 수혈, 인수합병 증자 지원한다. 은행권 자금 지원 이어 증시 등서 자금 확보 길 터줘. 지금 중국이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뭐 펀드라던가 채권이나 금융상품들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지금 중국 정부에서 뭐를 부추겨요? 부동산 대출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죠. 자, 중국에 어떤 식으로 이제 대출을 부추기냐면 집을 샀대. 좀 높은 분들이, 좀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이 나 집 샀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에 직급 분들은 우리도 집 좀 사야 되나?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당겨 집 사는 겁니다. 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중국의 부동산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금융창구 역할을 합니다. 보통 중국 국민들이 현금을 구하고 이제 현금 유동성 창구로 역할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부동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자금으로 생활비도 쓰고 어디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 펀드 상품에 투자하고 이것저것 자금이 돈다. 근데 부동산 그 개발 회사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분양을 막 들어갔는데 지어지지도 않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지금 은행들한테 나 이거 대출 받은 거 갚지도 않을 거야 막 데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대출도 당연히 없을 거고 대출이 없다는 건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이 안 돈다는 겁니다. 자금 경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출을 계속 권유해. 집 사라, 부동산 대출 받아라, 계속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중국에 있는 은행들한테 대출을 해주라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너네한테 찾아오면 대출 좀 해줘라. 상강그룹이 너네 은행한테 찾아가면 너네 은행들 대출 해줘라. 대출을 해줘야 집을 사고 뭐 짓고 있었던 집들
지금 중단됐지만 짓고 있었던 집들을 지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중국 은행들은 어떨까? 사태가. 보통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채권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채권 투자를 왜 하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건데, 굳이 위험하게 채권 투자를 왜 하나요? 뭐 이러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달러로 갖고 있어. 중국으로 따지면 뭐 위안화를 그냥 갖고 있어. 위안화로 갖고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위안화 채권 그 위안화 이제 교환권이죠. 위안화 교환권이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을까? 물론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자를 주니까 당연히 보통 채권이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미국 국채라던가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수출을 하면은 달러를 걷어 들어오죠. 갖고 있는 달러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채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주니까. 보통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도. 근데 어떤 식으로 채권을 갖고 있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놓고 대출을 내어준다. 이게 뭔 얘기냐면 중국의 부동산과 은행은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부동산 대출을 어떻게 해요?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잡아주는 게 은행입니다. 그 뜻은 한 몸이다. 우리 5월 달에 루나와 테라 그리고 트론과 USDT 한 몸이죠. 루나와 테라 어떻게 됐죠? 테라가 무너지니까 루나가 무너지니까 루나 생태계 테라 생태계가 다 무너졌죠. 중국은 은행과 부동산이 뭐다? 한 몸이다. 보통 금융이 발달되어 있고 미국으로 좀 따지자면은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은행이 파산해.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냐면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 파산한 그 은행 자본들이라던가 그런 지분들을 다른 뭐 예금이나 뭐 대출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관들한테 팔기를 그 뭐라 그럴까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세일즈를 해준다는 거죠. 판매를 대신 해주는데 만약에 다른 기관들이 얘네 지금 파산한 은행 얘네 거 살게 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인들이 파산한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어놨으면 그 예금이 자연스럽게 인수한 은행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나 뭐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낫기는 하지. 미국 같은 이제 금융 선진 국가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이 무너져? 부동산을 무너지면 회복해줄 수 있는 아니 무너지면 채권들이라던가 이런 그 지분들을 대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라이센스라던가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다 뭐든지 은행을 거쳐서 해. 그리고 그 은행 담보 채권들은 부동산이랑 다 묶여 있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국이. 그러면 중국이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어. 무너져. 그러면 뭐까지 무너진다? 중국에 있는 은행들까지 싹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은행뿐만 아니죠. 뭐까지 무너진다? PB라고 아시죠? 우리 프라이빗 뱅크라고 자산관리사라고도 하는데 이제 중국의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PB들한테 물어보면은 채권형 상품들을 이렇게 소개해 줄 겁니다. 채권형 상품들을 소개해 주는데 보통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들이 시중에 80% 90% 이상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 연결된 펀드들이 많다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 이번에 그 골드만삭스였나요? JP모건인가? PB들이 이제 상품을 개인 자산관리사들이 상품을 추천해주고 이제 고액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기존에는 채권 사실래요? 주식 사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비트코인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나시는 분? 코인이슈 방송에 다뤘는데 그 PB입니다. 자산관리사. 그분들이 보통 중국에서는 부동산 관련 펀드들이 많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은행들한테 뭐를 요구를 하죠? 너네 계속 대출을 안 해주면 이런 불이익, 이렇게 규제하고 그렇게 안 좋게 할 거다. 부동산 대출을 부동산 빼겠습니다. 그냥 은행한테 대출을 해주라고 계속해서 정부가 지금 압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 은행들 현금이 많을까? 얼마 전에 그 지방은행에 중국인들이 막 낫을 들고 대규모 막 시위한 거 보셨죠? 돈 내놓으라고. 지금 중국에 있는 지방은행들, 뭐 지방정부까지도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현금이. 그러면 중국은 난 지금 정부에서 대출해주라고 계속해서 쪼고 있는데
은행은 막상 돈이 없어. 대출할 돈이. 그럼 자금을 어디서 구할까? 갖고 있는 뭐를 던져요? 채권을 던져야지. 펀드 상품들 던져야지. 주식들 다 던져야지. 자, 한 2주 전에 기업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이런 움직임을 보시게 될 거다. 지금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되고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자금을 수요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게 다 똑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도 회사채를 사주지 않아. 그러면 파산하던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중에 뭐가 들어간다? 기업이 갖고 있던 주식, 부동산, 코인, 파생상품, 채권 다 시장에 던진다. 자금 마련해서 어떻게 한다? 파산을 막는다. 은행도 똑같은 거예요. 은행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정부는 쪼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은행은 갖고 있었던 채권형 펀드를 시장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중국은. 자, 그러면 은행들이 자금을 구하려고 채권형 펀드를 계속해서 던져. 그럼 지금 중국의 채권형 펀드 가격은 어떻게 될까? 떨어지죠. 자,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 가격이 빠지겠죠. 반대니까. 자, 그러면 중국은 금리를 지금 내리고 동결하고 인하하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어. 그럼 중국의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겠죠. 왜? 금리를 내렸으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이라던가 펀드 상품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골병이 들고 있다. 아프고 있다. 근데 요거 내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이제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받고 그거를 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알려야 돼. 근데 지금 예를 들자면 막 암이라는 되게 심한 병에 걸렸어. 중국은. 근데 이거를 알리지 않아. 공표하지 않아. 그냥 뭐 웃으면서 괜찮아 하니까 몰라. 암에 걸린지. 근데 우리 코인 이슈 가족들한테는 눈 못 속이죠. 빠꿈인데 어떻게 속여? 못 속여. 지금 많이 망가졌다는 거, 힘들다는 겁니다. 중국이. 채권 가격까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경제로 눈 돌리기 시작한 시진핑, 중국 부동산 살린다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 개발 업체를 포함한 민영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약 2,500억 위안 규모, 우리나라 원화로 46조 5천억을 확대하고 부동산 금융 지원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태냐면은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코인이슈님, 중국의 부동산이 이제 핵폭탄으로 이제 스탠바이가 딱 됐는데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언제 터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죠. 그러면 언제 터질지 모르더라도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단계냐면은 초기에 이제 지방 정부들이, 요것도 이제 예전에 그 중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은 지방 정부가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빚잔치인 겁니다. 지방 정부도. 그러면 지방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해서 땅을 팔고 또 그로 인해서 수익과 이런 것도 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막기를 했다고 하면 힘에 부치겠죠. 은행들도 막 쓰러져.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서 지방 정부들이 우리의 레버리지, 힘든 것들을 가게에 좀 떠넘기자.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한테 떠넘기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중국에는 우리 신분제도 있다 말씀드렸었죠. 신분제도로 인해서 부동산들을 마음껏 못 샀어.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상하이나 베이징에 와가지고 의료 혜택이라던가 부동산 구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호적제도. 근데 이런 것들을 쭉 풀어주면서 완화해주면서 기존에 좀 신분이 낮았던 중국 국민들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끔 부동산 구입을 완화해줘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 지방정부가 다 떼어놨던 부동산 레버리지들을 누가 같이 떼어낼 수 있어요? 중국의 가게랑 같이 껴안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100억 위안을 뭐 갖고 있었다, 대출을. 그러면 개인들도 구매를 하면서 같이 가계 부담으로 이렇게 또 전이를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마저 지금 힘들어. 왜? 중국 국민들이 막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하고 막 낫을 들고 막 뛰쳐나오고 지금 힘들죠.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지금 중국이 뭐 수출을 잘해서 그 수출한 자금으로 뭐 메꾸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중국 힘들죠 지금. 돈이 없어요. 나중에는 누구한테 전가를 한다? 하나하나님, 국가가 나서야죠. 국가로 가는 겁니다. 지금 뭐 2,500억 위안 이런 식으로 지금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방 정부가 했던, 가게가 했던, 이제 어느 정도 목구까지 차올랐다. 한계점이. 정부가 부채를 끌어안겠다. 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스탠바이가 진짜 빠르면은 향후 몇 년 안에 나온다. 심각한 단계로 지금 들어간다. 중국 정부가 이제 막아볼게 나선 겁니다. 자, 중국의 국가부채 어떻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중국의 국가부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미지의 국가이기 때문에 숨기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알려진 것만 따져도 막 뒤집어진다는 이런 통계 자료들, 뒤집어진다는 거 많죠. 적다? 중국의 국가부채 뒤집어집니다. 굉장히 많아요. 알 수가 없어. 그냥 대충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을 정도. 자, 거기다가 1조 2750억, 약 236조 부동산 뭐 지원을 하겠다고 하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부채죠. 중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가 부채는 어떻게 될까? 이제 정부가 떠안게 되면 중국의 국가 부채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중국의 수출이 더 나아질까? 우리 코니쇼 가족분들 알고 계시겠죠?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막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나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을 해야겠죠. 힘들다 이제. 안 좋다.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수출도 힘들고 외화벌이도 힘들고 홍콩에서 이더리움 그 펀드 상품을 출시했다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금 모으겠다. 달러 벌겠다는 겁니다. 홍콩에서 시작한다? 장단점들 보완해서 중국 본토에서도 시작한다. 그 뜻입니다. 지금 중국 홍콩이 뭐 이더리움 상품을 팔고 비트코인 상품을 팔고 뭐 좋다고 막 아는 분들 많죠. 경제의 경 일자도 모르냐. 그 경제를 10으로 봤을 때 2도 몰라. 1도 몰라. 홍콩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품을 출시했다는 게 좋은 거라고? No, 절대. 중국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가격 더 빠진다는 거예요. 홍콩이 개방했다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세탁 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막았죠. 홍콩이 어떤 역할을 해요? 중국의 금융창구 역할을 하죠. 달러 수급이 안 된다는 걸 뜻합니다. 홍콩에서 움직임이 변화가 있다는 건. 중국도 내년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국가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거고, 중국의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안화까지 흔들린다. 위안화까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행이든 뭐 전체적으로 다 엮여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나아지려면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죽겠다. 항복해야 된다. 항복 이퀄 뭐예요? 부동산 개발 기업들을 중국 정부에서 가져간다. 국유화 선언이 나와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년 미국과 무역, 그냥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시더라도, 코인니시 영상 몇 개만 보시더라도 내년에 중국이 어떻게 될지 대충 짐작이 가. 얼마 전에 빈살만이랑 시진핑 만났죠. 만나서 뭐 얘기했어요?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미국은 어떻게 할까? 중국과 사우디와 사이가 더 좋아질까? 그렇게 하세요. 달러로 결제 안 해도 됩니다. 중국이랑 앞으로 더 무역 친하게 할게요. 그럴까? 보복하겠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무역적으로든 무역 전쟁 마찰 이러한 일들로 어떻게 일어나요? 내년에 물가는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코인이슈가 미국은 경기 침체 진입은 하지만 들어서지만 영향은 미비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중국이 만약에 내년에 무너진다? 중국이 경제가 무너지고 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국유화 선언이 나온다? 미국도 경기 침체에 심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로 중국이 지금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중수출 그냥 다 무너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중국 부동산 시장 무너지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지금 스탠바이 딱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